네, 종합편성 채널 MBN이 작년 10월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MBN이 이 조치에 불복하면서 최근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청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민주언론시민연합 줄여서 민언연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언연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서준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유부터 좀 잠깐 좀 복귀 좀 해볼까요? 2011년에 소위 종편 최초 승인이 있었죠. 네. 그 승인할 당시에 자본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점수에 크게 반영이 되는 건데 네. MBN이 자본금을 모집하겠다고 한 액수를 맞추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승인을 받고 나서 원래 자본금을 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취소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개월 후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차명 주식을 갖다가 발행한 셈이 된 거죠. 회사가 대출을 받아서 회사 구성원들의 이름으로 주주 구성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그런 위계에 의한 승인 절차를 갖고 간 거죠. 네. 따라서 이것이 위법이었고 그것을 재승인 2014년, 17년 재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2020년에 재판을 받아서 그것이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원인이 무효가 됐으니까 승인 취소를 해야 마땅한 사안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승인 취소를 해도 되는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만 내린 건데 근데 왜 이게 부당하다면서 왜 소송을 냈을까요, MBN은? 일단은 업무 정지를 6개월 하면 네. 6개월 동안 사실은 방송도 못하고 광고 수입도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잘못한 거는 승인 취소에 마땅한 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정치적 고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봐주기 처분을 내린 거거든요. 그것을 불복하는 거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들로서는 하여튼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러면 민원연에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낸 이유가 이 징계 수위 자체가 너무 낮다. 이 문제의식 때문에 낸 건가요, 그러면? 사실 MBN이 네. 영업정지 처분을 받던 승인 취소 처분을 받던 아마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거는 시중에서는 다 예상한 일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승인 취소라는 처분을 내렸어야 마땅한 거고 네. 그렇게 봐주기로 여러 가지 시청자를 고려한다는 등 외주 제작사를 고려한다는 등 이러면서 사실 온건한 처분을 내렸지만 결국 이렇게 행정소송을 냈잖아요. 네. 그렇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 네. 이제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예. 사실 여기에는 최초 승인할 때와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결국 재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당시 방통위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영업정지만이 아니라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다 같이 봐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자, 그러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해서 너무 약하다라는 판단을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그럼 이걸 뭔가 번복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혹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뒤집을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원에서 저도 감사를 했을 때 6개월 영업정지는 원래 MBN의 위법한 행위에 비해서 너무 약소한 처분이었다. 그렇다면 더 강한 처분을 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닐까요? 감사를 하고 나서 방통위에 다시 요구사항을 감사원이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제대로 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원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네. 저희는 이게 너무 봐주기 처분이었고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감사원이 행정처분,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하고 승인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네.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이 징계 수위 이전에 네. 지금 재승인 심사 과정이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시에 그것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예. 저는 직무 유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 2013년에 시민단체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MBN의 주주 구성이 너무 개인 주주가 많고 네. 그리고 애초에 80몇 %에 해당되는 그 주주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갖고 2013년에 종합편성채널 승인심사 검증 TF라는 걸 구성해서 네. 거기서 MBN의 주주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으니 예. 재조사 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만이 아니라 2014년, 17년에도 그거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2020년에 그게 결국 재판에서 확정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이 되면은 다른 종편이나 다른 또 지상파 같은 이런 어떤 방송사들의 허가나 승인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짚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해라. 예.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네. 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MBN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먼저 결론이 나는 건가요? 그래서 뭐 행정재판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요. 아, 그런 해석도 실제로 있습니까? 월성 원전 그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감사 있잖아요. 예. 그 감사는 당시에 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감사가 먼저 결정이 돼서 만약 감사가 승인 취소하에 마땅한 건데 영업정지한 것도 문제고 영업정지한 것 자체가 너무 약소하다고 판단한다면 예. 그렇다면 행정재판에서는 당연히 이 행정소송에서 MBN이 이길 수 없다고 저는 보죠. 알겠습니다. 네. 저 우리 그 대표님 연결한 김에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언론 관련 그 법안 문제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가짜 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법안은? 사실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피해 유형은 네. 피해는 되게 유형의 피해보다는 무형의 피해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따라서 3배라고 했을 때는 기본 액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 액수를 제대로 산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기존 재판에서 더 많은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낮게 예. 산정하고 있다. 예. 그럼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3배라고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3배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예. 이런 가짜 허위 보도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갖고 피해를 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양형 판단하는 그 대법원의 양형 기준부터 정상화하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언론사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에 그때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무형의 어떤 그 피해일 경우에는 산정 기준을 참 객관하기가 어렵다라고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례들을 고려해서 네. 이런 경우는 얼마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대략 뭐 500만 원 안팎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냥 뭐 이제 그 대충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500만 원도 적당할 수 있지만 예. 대부분은 뭐 1억, 2억 정도를 배상 판결을 해도 예. 무리가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이제 답변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았던 문제이기도 한데 공영방송 네. 지배구조 개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것도 결국은 입법 사항인데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뭐 임원 선임 방식이라는 게 예. 결국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갖고 따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특히나 예전에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그런 권력이었던 네. 정치 집단에서는 이걸 놓고 싶지 않은 게 더 크겠죠. 그러나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요. 예. 사실 입법의 방향은 시민사회 진영에서 보면은 이미 결정돼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KBS나 MBC는 현재 법제도 내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검증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시민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네. 또는 정책 발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가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예.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까지는 무슨 논의들이 다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졌는데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은 시민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져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조금 뭔가 그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대표님? 아직 못 봤는데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돼서 먼저 교체 과정이 있나 봐요. 관련 이야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기를 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친여 편향적인 민원연 인사들이 다수 진입할 우려가 있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내놨는데 대표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가요? 네. 저는 일단 민원연은 네. 오랫동안 전통이 이런 공공기관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원연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 혹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거는 민원연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그분들의 문제일 거고 그거는 뭐 저희가 논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 알아서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 민원연에서 하고 관련된 분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면 그분들이 적합하냐 아니냐 따져야 될 문제이지 민원연과 관련 있느냐를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네. 민원연은 뭐 인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서중 상임대표였습니다.